김혜성이 다저스에서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알고 계셨나요? 메이저리그라는 무대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특히 다저스와 같은 월드클래스 구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냉혹한 현실의 한복판에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서 있습니다. 앤드루 프리드먼 다저스 단장의 최근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한 팀 정책 변화가 아닌 구조적 혁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프리드먼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저스를 세이버매트릭스의 최첨단 조직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공개적으로 팀의 실패를 인정하고 강경책을 예고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프리드먼의 작은 헐거운 고리 하나만 있어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발언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시스템 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약한 고리 원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조직 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체 성과를 좌우한다는 경영학의 핵심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저스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김혜성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프리드먼이 강조한 전문성과 태도 측면에서 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김혜성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메이저리그는 통계와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곳이고 감정이나 동정심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냉혹한 무대입니다. 특히 다저스는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페이롤을 운영하는 구단으로 한 자리 한 자리가 모두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김혜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직설적입니다. 로버츠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선수로 뛸 때부터 뛰어난 야구 지능으로 유명했고 감독이 된 후에도 세밀한 데이터 분석과 선수 관리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김혜성의 기술적 약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은 이미 구제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좌완 투수에 대한 타격 능력 부족은 메이저리그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현대 야구에서 좌완 투수들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점은 곧 출전 기회의 현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김혜성이 보이고 있는 낮은 공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은 메이저리그 수준의 투수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공략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투수들은 모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타자의 약점을 파악하는 순간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김혜성처럼 명백한 약점을 노출한 타자에게는 절대 쉬운 공을 던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김혜성의 타석에서 상대 투수들이 어떤 패턴으로 공략해왔는지를 분석해보면 이미 그의 약점이 리그 전체에 공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 능력에서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루수라는 포지션은 내야 수비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로 단순히 자신의 담당 구역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블플레이 상황에서의 정확한 송구, 일루수와 유격수와의 완벽한 호흡, 그리고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포지션입니다. 로버츠 감독이 언급한 동료 선수가 부상당할 뻔한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우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안전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고 한 선수의 부주의로 인해 동료가 다칠 뻔했다는 것은 그 선수의 프로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일입니다. 특히 연봉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스타 선수들이 포진한 다저스에서 이러한 실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김혜성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 부족함을 넘어서는 멘탈리티의 문제입니다. 마이너리그 복귀를 단호히 거부한 그의 발언은 메이저리그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철저한 실력주의 사회이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이너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타니와 함께 뛰고 싶다는 발언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오타니는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 선수이자 다저스가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계약금을 투자한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 오타니와 함께 뛰고 싶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스타 선수 옆에서 혜택을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사고방식이죠. 김혜성이 불펜 피칭 세션에서 한 나는 여기서 누군가의 연습 상대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경기를 하기 위해 왔다는 발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베테랑 선수들과의 연습은 신인이나 신입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학습 기회입니다. 특히 오타니와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와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인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성장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저스의 팀 문화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다저스는 협력과 상호 학습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의 개인주의적 태도는 이러한 문화를 해치는 독소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센터필드에서의 실수 상황은 김혜성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야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플라이볼이 올라갔을 때 어느 선수가 책임질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김혜성은 이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료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은 팀워크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닌 야구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닌 팀 스포츠이고 특히 수비에서는 9명의 선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김혜성의 행동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메이저리그 수준의 선수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김혜성이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능력인 주루에서조차 기초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루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상황 분석 능력이 핵심인데 김혜성은 상대 투수의 특성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구 선수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게임 센스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상대방의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합니다. 투수의 홈플레이트까지의 시간, 포수의 송구 시간, 상황별 패턴 등을 모두 숙지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김혜성이 이러한 준비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프로 선수로서의 기본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대 야구에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구단 중 하나로 모든 선수들에게 상세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이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팀의 시스템과 투자에 대한 무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혜성이 팀 내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팀워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특히 다저스처럼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선수들이 모인 팀에서는 상호 존중과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혜성이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훈련한다는 것은 팀의 화합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라커룸의 분위기와 팀 케미스트리가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선수의 부정적인 태도나 비협조적인 행동이 전체 팀의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김혜성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가 다저스 로스터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성과와 태도를 보이는 선수라면 이미 마이너리그로 강등되었거나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저스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김혜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 단장과 로버츠 감독의 최근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 기회조차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격이 있는 자만을 선택할 것이라는 프리드먼의 명확한 입장은 더 이상 감정적 배려나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이저리그는 결과로만 말하는 곳입니다. 어떤 선수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특히 다저스처럼 경쟁이 치열한 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혜성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메이저리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족함은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와 멘탈리티의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김혜성이 보여준 개인주의적 성향, 팀워크 부족, 그리고 현실 인식의 부재는 단순한 기술 훈련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마이너리그 강등이 처벌이 아닌 기회라는 로버츠 감독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성장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자존심보다 실력이 우선이고 겸손함과 학습 의지가 생존의 조건입니다. 김혜성의 초기 성과가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40% 이상의 타율과 뛰어난 주루 능력을 보여준 것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짧은 기간의 성과보다 지속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김혜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본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초기의 성과가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KBO에서 메이저리그로의 적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운영, 팀 문화, 그리고 멘탈리티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수준을 요구합니다.
김혜성이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입니다. 체력적인 한계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메이저리그는 KBO와 비교해 훨씬 긴 시즌과 강도 높은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김혜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은 메이저리그 수준의 피지컬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김혜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기초부터 다시 다지며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리거나 아니면 다른 팀으로의 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와 태도로는 다른 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김혜성의 나이를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30세가 넘으면 이미 베테랑으로 분류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김혜성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메이저리그에서의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저스 구단의 입장에서도 김혜성에 대한 투자는 이미 손실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로스터 자리 하나하나가 귀중한 자산인 상황에서 기여도가 낮은 선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플레이오프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김혜성의 미래는 그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마이너리그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다가 기회를 완전히 놓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혜성의 사례는 한국 야구계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기술만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프로 의식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한국 선수들은 김혜성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는 꿈의 무대이지만 동시에 가장 냉혹한 현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은 물론이고 끊임없는 학습 의지와 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혜성이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의 핵심입니다. 다저스에서의 김혜성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단의 강경한 입장 변화와 감독의 공개적인 비판은 이미 마지막 경고장과 다름없습니다. 김혜성이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기회를 놓칠지는 오직 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라는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김혜성은 아직 그러한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혜성의 다저스에서의 여정은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에 있어서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멘탈리티와 프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혜성 사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계의 인재 육성 시스템과 메이저리그 진출, 준비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허점들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김혜성의 기술적 분석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타격 메커니즘을 생체역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상체와 하체의 연동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완 투수를 상대할 때 보이는 타이밍 부조화는 단순한 연습 부족이 아닌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결함을 시사합니다. 메이저리그의 좌완 투수들이 구사하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궤적은 KBO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특히 회전수와 변화량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김혜성은 이러한 차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김혜성의 멘탈 상태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그가 보이고 있는 현실 부정과 과도한 자신감은 전형적인 던닝크루거 효과의 사례로 해석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김혜성의 행동 패턴이 정확히 이에 부합합니다. 특히 그가 오타니와의 연관성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오타니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야구 선수이자 다저스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핵심 자산입니다. 김혜성이 이런 선수와 자신을 동일선상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현실 인식 능력의 심각한 부재를 보여줍니다. 오타니의 계약 구조를 분석해보면 그 특별함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0년 7억 달러라는 계약 중 6억 8천만 달러가 연기 지급되는 구조로, 이는 다저스가 오타니를 위해 팀의 미래까지 담보로 한 것입니다. 이런 선수와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김혜성의 현실 감각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저스의 조직 문화를 분석해보면
김혜성의 부적응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저스는 월터 오말리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팀, 퍼스트 문화와 현대적인 세이버 매트릭스가 결합된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승리가 우선시되고 모든 결정이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해 이루어집니다. 김혜성이 보여주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은 이러한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다저스에서는 슈퍼스타든 신인이든 상관없이 팀의 시스템에 순응해야 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팀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리더십 스타일도 김혜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버츠는 선수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개별적인 관리를 선호하는 감독이지만 동시에 팀의 규율과 시스템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김혜성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다면 로버츠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해봐도 김혜성의 현재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후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한 외국인 선수의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특히 30세 가까운 나이에서는 그 확률이 더욱 낮아집니다. 김혜성의 나이와 현재 성과를 고려하면 복귀 가능성은 5% 이하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김혜성이 마이너리그 복귀를 거부한다면 선택지는 더욱 제한적이 됩니다. 다저스에서 방출될 경우 다른 팀에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그의 성과와 태도 문제가 이미 리그 전체에 알려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김혜성의 상황을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 역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박찬호, 류현진, 김광현 등 성공한 선수들은 모두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완벽한 프로 의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이저리그의 문화와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반면 김혜성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물론이고 프로 의식과 적응력에서도 현저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야구계의 교육 시스템과 선수 육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KBO와 메이저리그의 문화적 차이도 김혜성의 적응 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O에서는 상당 부분 감정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지만 메이저리그는 철저히 합리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문화입니다. 김혜성이 KBO의 문화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메이저리그로 넘어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언어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서는 문화적 이해와 뉘앙스 파악이 필요합니다. 특히 팀 스포츠에서는 동료들과의 미묘한 소통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김혜성은 이 부분에서 현저한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국제적 환경도 김혜성에게는 도전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다저스 로스터에는 미국, 일본, 멕시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야구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이러한 다문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선수들과의 관계에서 김혜성이 보이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타니, 야마모토 등 일본인 스타 선수들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혜성이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팀 내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저스의 경영진 관점에서 김혜성의 가치를 평가해보면 더욱 냉혹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구단은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페이롤을 운용하면서 매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여도가 낮은 선수를 감정적으로 보호할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다저스는 현재 샌디 코펙스, 퍼난도, 발렌수엘라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의 유니폼 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구단입니다. 이런 구단에서 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선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김혜성의 계약 조건을 분석해보면 그의 처지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시작해서 메이저리그로 승격된 케이스로 언제든지 다시 마이너로 강등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단의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로스터 운영 시스템도 김혜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40인 로스터, 26인 액티브 로스터, 옵션 제도 등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김혜성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옵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마이너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